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시나요? 손주가 뭐라고 말하는데 3번이나 다시 물어봐야 하는 일, TV 리모컨의 볼륨 버튼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소리를 계속 높이는 일, 전화벨이 울리는데 어디서 울리는지 찾지 못하는 일. 혹시 이런 경험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38년간 청력과 뇌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귀가 안 좋아지는 것과 치매가 시작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되신 분인데요. 1년 전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에요.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현관문 초인종 소리를 못 듣고 택배를 놓친다든지 전자레인지 완료 소리를 못 들어서 음식을 시킨다든지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을 하는데 거의 절반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화 자체를 피하게 되셨고요. 가족 모임에 나가셔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하셨대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하시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시고 심지어 집 앞 슈퍼마켓 가는 길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가족들이 황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뇌 기능이 급격히 퇴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 초기라서 회복 가능하다고 했지만 6개월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분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귀가 안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에요. 뇌가 위험에 처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력이 10dB 떨어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2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약 청력이 40dB 떨어졌다면 치매 위험이 거의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력이 20에서 30dB 떨어져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조금 잘 안 들리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82세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그런데 75세쯤부터 귀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쓰셨대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평생 살던 동네인데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족들이 모시러 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만약 청력 문제를 3년 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래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TV 소리가 점점 커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초기 신호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TV 볼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서 보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3년 이내에 기억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TV 소리를 크게 들으면 안 좋을까요?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귀 안에 있는 섬세한 청력 세포들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이 세포들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돼요. 마치 머리카락처럼 한번 뽑히면 다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TV를 보면 당장은 잘 들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력을 더욱 망가뜨리는 겁니다. 76세 되신 한 분은 10년 넘게 TV 볼륨을 최대치로 놓고 보셨대요. 귀가 안 좋으니까 크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10년 후에는 TV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잘 안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뿐만 아니라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됐어요. 가족들이 큰 소리로 귀에 대고 말해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하게 되고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시게 됐죠. 그러다 보니 뇌 자극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결국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TV 소리를 무분별하게 키운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TV 볼륨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50 이상으로 놓고 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낮추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단계씩만 낮춰보세요. 처음엔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디시면 그 볼륨에 적응이 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좋거든요. 동시에 자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막을 보면서 듣는 훈련을 하시면 청각과 시각을 함께 사용하게 돼서 뇌 자극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자막을 보면서 TV를 시청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30% 이상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대화 중에 자꾸 되묻는 습관입니다.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말해봐. 이런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하신다면 이미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의 청각 정보 처리 속도도 함께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청력이 나빠지면 이 과정의 첫 단계부터 막히는 거예요.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뇌가 추측을 해야 하죠. 이게 말한 거야? 저게 말한 거야? 이렇게 추측하느라 뇌가 평소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고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70세 되신 한 어르신은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절반을 못 알아들으셨대요. 처음 몇 번은 다시 말해달라고 했는데 손주가 짜증을 내더래요. 할머니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들은 척 하셨대요. 고개만 끄덕이고 그래, 그랬구나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한 대화는 기억으로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손주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손주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자기 말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점점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그렇게 소통이 끊어지면서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귀가 좀 안 좋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부탁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못 들었는데 알아들은 척하는 게 훨씬 더 나쁜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하세요. 입모양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지거든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작은 소리를 못 듣는 현상입니다. 새소리, 빗소리,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 이런 작은 소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청력이 상당히 나빠진 상태예요. 유럽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은 소리, 분별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90% 이상이 5년 이내에 기억력 문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왜 작은 소리가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작은 소리를 들을 때 훨씬 더 집중하고 활성화됩니다. 큰 소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듣게 되지만 작은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뇌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이게 전반적인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85세 되신 한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새소리가 안 들린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예전에는 새벽에 새들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뜨곤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처음엔 새들이 안 온 줄 아셨대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물어보니 새들은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자신의 귀가 문제라는 걸 아셨죠. 그 후로 점점 더 많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 작동하는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까지 주변이 점점 조용해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지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날씨가 어떤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안 가더래요.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시게 됐죠.
이런 상태가 1년 정도 지속되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 못하시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리시고 심지어 아들 이름도 잠깐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청력 저하로 인한 뇌 자극 감소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아직 초기라서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눈을 감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셨죠. 처음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2주쯤 지나니까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한 달 후에는 새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 증상은 말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도 많고 활발하셨던 분이 점점 과묵해지신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영국의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노인의 치매 발생률이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노인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8배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대화를 할 때 우리 뇌는 거의 모든 영역을 사용합니다.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영역, 논리 영역이 모두 함께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만큼 효과적인 뇌 운동이 없는 거예요. 하루 30분 걷는 것보다 30분 대화하는 게 뇌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귀가 안 좋아지면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안 들리니까 대화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72세 되신 한 분은 귀가 안 좋아진 후로 가족 모임을 피하기 시작하셨대요.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안 가시려고 하셨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다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물어보면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시게 됐죠. 웃을 때 같이 웃고 고개 끄덕일 때 같이 끄덕이고.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롭고 답답하셨대요. 집에 돌아오면 혼자 울기도 하셨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시고 말수도 더 줄어들었죠.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뇌 자극이 줄어들고 뇌 자극이 줄어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더 대화가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빠진 거예요. 다행히 이분은 가족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셨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한 명씩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꾼 거죠. 그리고 매일 최소 30분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셨고 3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대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5번째는 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그냥 방치하세요. 이도 닫고 머리 감고 세수하듯이 귀도 매일 관리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국내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귀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청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나 느렸다고 합니다. 왜 귀 마사지가 효과적일까요? 귀 주변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어요. 이 혈관들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청력세포로 공급되는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이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청력세포가 영양 부족으로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청력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실제로 3개월 이상 꾸준히 귀 마사지를 한 사람들의 청력을 측정해보니 평균 5데시벨 정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자기 전 3분 귀 마사지입니다. 왜 자기 전이냐고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작업을 하거든요. 이때 혈액순환이 좋으면 청력세포 회복도 훨씬 더 잘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귀를 감싸고 30초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귀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엔 귀 앞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30초 정도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누르세요. 이어서 귀 뒤쪽 뼈가 튀어나온 부분 주변을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세요. 역시 30초 정도요. 마지막으로 귓불을 잡고 위로 10초, 옆으로 10초, 아래로 10초씩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총 3분 정도 걸립니다.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는 소리 집중 훈련입니다. 하루에 딱 2분만 투자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 말소리 등등 최대한 많은 소리를 구별해 보세요. 처음엔 한두 가지밖에 안 들릴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점점 더 많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2주 후에는 예전에 못 들었던 작은 소리까지 들리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청각신경이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속삭임 훈련이에요. 아, 에, 이, 오, 우, 이 5개 모음을 아주 작은 소리로 각각 10번씩 발음해 보세요. 속삭이듯이요. 자기가 낸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훈련인데 이게 청각신경 활성화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하루 2분이면 충분해요. 네 번째는 매일 대화 30분 채우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나 이웃에게 전화하세요. 가족과 사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누세요. 꼭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TV에서 뭘 봤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입을 움직이고 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5번째는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귀 건강에 수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귀 안에 있는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6번째는 규칙적인 산책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서 주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걷기 운동과 청각 훈련을 동시에 하는 거죠. 7번째는 TV 자막 활용하기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듣는 훈련을 하면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하게 돼서 뇌 자극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자막 읽느라 화면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져요. 8번째는 소음 피하기입니다. 공사장 소음, 큰 음악 소리, 시끄러운 장소를 최대한 피하세요. 부득이하게 가야 한다면 귀마개를 착용하시고요. 큰 소리는 청력세포를 빠르게 손상시키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9번째는 이어폰 사용 줄이기입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청력에 정말 안 좋아요. 특히 큰 소리로 오래 들으면 청력세포가 급격히 손상됩니다. 꼭 들어야 한다면 볼륨은 최대의 60% 이하로,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10번째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청력이 나빠지는 건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청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고 그 결과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들이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청력과 치매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기 전 3분 귀 마사지, 하루 2분. 소리 집중 훈련, 속삭임 훈련, 매일 대화 30분, 물 자주 마시기, 규칙적인 산책. 다 합쳐도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힘들지도 않아요.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자기 전 3분 귀 마사지를 권해드려요. 이것만 해도 정말 달라집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귀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TV 볼륨을 낮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3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청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전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귀를 마사지하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TV 볼륨이 조금이라도 낮아졌나요? 가족들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나요?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의 귀와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청력을 지키는 것은 곧 뇌를 지키는 것이고, 뇌를 지키는 것은 곧 행복한 노년을 지키는 겁니다. 손주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떨고, 가족 모임에서 당당하게 이야기에 참여하는 그 행복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 건강한 귀와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을 누리실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귀가 안 좋으신 분들, 최근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실 뻔했던 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제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귀 건강, 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